몇 년 전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골의 외딴 마을로 여행을 갔다. 이곳은 일행 중 한 친구의 할머니가 오래된 집을 갖고 있는 곳이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기로 했다. 그 집은 큰 정원과 낡은 외양간이 있는 고풍스러운 목조가옥이었다. 마을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이 아름다웠지만 해가 지고 나면 적막감이 내려앉아 있었다. 우리가 도착한 첫날 밤, 마을 주민들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며 조심하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 마을에 오래된 전설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집 근처 숲에 오래전부터 나타나는 영혼에 관한 것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숲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그들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믿지 않았고 모험적인 마음에 오히려 숲을 탐험하고 싶어 했다. 다음 날 밤 우리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숲으로 들어갔다. 랜턴과 손전등을 든 채로 조심스럽게 나무 사이를 걸어다녔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숲속 깊숙이 들어갔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낮은 속삭임,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는 듯한 발자국 소리, 그리고 나무 위에서 나는 이상한 울음소리까지.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여기 있어서는 안 돼 라며 겁에 질린 얼굴로 외쳤다. 그의 말을 듣자마자 우리는 깊숙한 곳에서 하얀 형체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너무나도 빨라서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아볼 수가 없었지만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도망쳤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불안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잠에 들었지만 나는 쉽사리 잠들 수가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숲 쪽에서 약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혹시나 싶어 다시 자세히 보았을 때 그 불빛 사이로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무심코 전화를 받았을 때 끊긴 줄만 알았던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로 곧 만나게 될 거야라는 말이 들렸다. 오싹한 기분에 전화기를 내려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문득 창문을 보았다. 그 하얀 형체가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했던 경고가 떠올랐다. 친구들을 깨울까 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나는 그저 창밖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 형체는 집 앞까지 다가오더니 갑자기 사라졌다. 그 순간 나를 둘러싼 공기가 차가워지며 그의 한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그 말의 내용은 분명했다.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너희 중 누군가는 숲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그 집을 떠났다. 서로 눈이 맞춰졌고 아무 말 없이 어두운 기억을 공유한 우리 모두는 그 마을로 다시는 가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합의를 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 밤의 일은 생생하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그 이후로 나는 종종 숲의 꿈을 꾼다. 꿈속에서 나는 항상 길을 잃고 그 하얀 형체는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 마을의 숲에는 아직도 무언가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우리의 상상에 불과했던 것일까?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날 밤 우리는 평범하지 않은 것을 경험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작은 시골 마을에 민수라는 한 대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와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죠. 마을은 작고 고요했으며 사람들이 친절해서 늘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을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무척이나 흐렸고 공기도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는 집에서 잠시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녁 공기를 쐬며 마음을 차분히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민수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조용한 시골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참 좋았던 이 길 위에서 이날만큼은 이유 모를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분쯤 걸었을 무렵 민수는 산길을 따라 조금 더 들어가 보았습니다. 산길 입구에는 야간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걸음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을까요? 주변엔 아무도 없는 듯 했지만 민수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어폰을 빼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바람 소리와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만이 그의
귀에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걷자 길가에 작은 오두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그 오두막은 낡고 허름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민수는 뭔가에 이끌리듯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가구들 사이로 발자국 소리가 어지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최근에 이곳에 있었다는 뜻이었죠. 민수는 호기심에 이끌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갔다가 구석에 놓인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색된 일기장의 표지를 넘기자 박필로 휘갈겨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기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끔찍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수십 년 전 이 마을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미신으로 전해지던 밤의 손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마다 이곳에 찾아온다. 생명을 원한다. 절대 그의 눈을 바라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민수는 그 단어를 읽자마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순간 오두막의 문이 쾅 하고 닫히더니 주변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으로 차가운 공기의 기운이 느껴졌고 민수는 등 뒤에서 무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놀란 민수는 갑자기 눈을 뜬 채로 몸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공포에 찔렸습니다. 그는 보지 않으려고 눈을 질끈 감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똑같은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민수는 마을 사람들이 그 끔찍한 미신을 진작에 경고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밤의 손님은 실제였고 민수는 그날 밤 그 대상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수는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고 헐떡이며 오두막의 벽을 손으로 더듬거리며 문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그곳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민수는 기적적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고 전력 질주를 하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문을 잠근 후 부모님께 그간 겪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두막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거늘 중요한 건 뇌가 무사하다는 거야. 그 후로 민수는 다시는 그 오두막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밤의 손님에 대한 이야기도 그 마을에서 영영 사라진 듯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민수의 마음에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썰을 들은 여러분, 혹시라도 어둠 속에서 낯선 기운을 느낀다면 절대 그 존재와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역시 그 이야기에 갇히고 말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종종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람들에게 오싹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몇 년 전 나는 서울의 외곽에 있는 작은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회사의 프로젝트 때문이었죠. 그곳은 낮에는 평범한 주택가였지만 밤이 되면 낯선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투구 쓴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여인은 한 100년 전 이 지역에서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원혼은 복수를 꿈꾸며 매년 같은 날 밤이면 돌아와 그곳을 배회한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녀를 본 사람들은 댁에 마주한 순간 심장마비로 즉사하거나 미쳐버렸다는 이야기도 흘러다녔습니다. 이사를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나는 김 선배와 지방 출장을 다녀온 후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말이었고 그날따라 그 동네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 몇 개는 나가 있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걷는 도중 묘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약 10m쯤 뒤에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있었고 그녀는 이상하게도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투구의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불가사의하게도 걸음 없이 부유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빨리 했지만 그 여인도 같은 속도로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길을 벗어날 때까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서 집에 도착했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내 뒤를 그만뒀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창문 쪽을 바라봤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여자가 창밖에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름 사이로 드러난 달빛에 비친 그녀의 투구는 순간적으로 번쩍였고 차갑고 검은 눈동자가 한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장 이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그저 침대에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나는 그 일이 단순한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창문에 희미하게 찍힌 손자국을 본 순간 전날 밤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놀란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최근 그 여인을 본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사건 이후로 그 동네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도 이따금씩 그곳을 지날 때면 불현듯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투구슨 여인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며 새로운 희생자를 찾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오싹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전설이란 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 담긴 너무나도 끔찍한 진실을 감추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습니다.